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트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이후 다우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건데요. 나스닥 지수는 홀로 0.87% 올랐고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은 급락한 모습 보였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일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마스터 골드도치 마스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한 주, 이번 주 기다렸던 FOMC 회의가 다 끝났고 실업 청구 수당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이제 우리 분들과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이슈 뒤에 또 이렇게 정리해주러 오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는 다시 안정권으로 진입을 했죠. 그런데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직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1.5에서 1.6 pb 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금리 같은 건 10년물 채권 금리 우리는 진짜 기준을 잡거든요. 단기 금리 2년, 3년, 6개월짜리 채권 금리 말고 10년물 채권 금리를 기준을 갖고 있는데, 자, 채권 금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설명드려야 하는 달러 인덱스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그죠? 통화. 여러분들이 보통 달러 인덱스라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과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가지고 있는 6개국의 이제 통화를 기준으로 미국 달러 있죠. 6개의 통화를 모아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를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달러 인덱스라는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는 달러만 달랑달랑 들고 있는 달러가 아니라 6개의 통화의 안정적인 통화를 기준으로 그 6개의 통화를 가지고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채권이 내려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채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자재. 그쵸, 원자재 부분에 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증시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가 뭐다? 달러가 금융에서는 기준이라는 거죠. 금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화잖아요, 통화. 네. 통화에서 기준은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달러가 4주째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자, 달러 차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잠시 차트로 설명해 주실 텐데, 이 달러 이것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달러가 현재 이건 골드구나. 달러네요. 달러가 상방을 치면서 네.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로.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땐 현재 이 혼조세는 계속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왜? 달러가 오르면서 채권 금리는 조금, 그렇다고 1.4포인트, 4포인트 이하로는 보통 많은 분들이 전망치를 내놓질 않아요. 1.4%대 위로. 아래, 그렇죠. 1.4, 1.5, 1.6의 네. 폭에서 이제 기준을 잡다가 네. 이제는 근데 채권 금리가 지금 솔직히 싼 거예요. 보통 채권의 이제 수익률을 따졌을 때 보통 2%, 2.5%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1.5%면 아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달러가 반등을 치면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최소한 1.7%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1.7 걸리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래서 혼조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얘네들이 좀 빠지고 있느냐, 내려가려야 되느냐. 뭐 많은 여건을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현재 통화 뭐 FOMC에서 뭐 테이퍼링을 해산다 하고 막 금리를 얘기하고 달러는 또 솔직히 달러가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현재 달러가 왜 올라가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올라갈까요? 우리도 솔직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혼조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채권 금리는 아직까지도 올라는 가야 될 것이고 달러가 네. 현재 달러 방향성도 현재 달러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혼조는 조금 유지되되 네. 현재 그렇다고 1.4bp 이하로 아니다. 1.5bp 아래에서 방향에서 5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는 많은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일단 기준금리가 지금 시점에 조금 유지한다는 거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럼 이어서 나스닥 시세도 함께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4% 하락한 14,097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저희 이제 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팻말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관점으로 저희 요즘 계속 매수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저는 나스닥은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들었죠. 네. 많은 분들이 아니 FOMC에서 테이퍼링도 좀 한다 그러고 이번 달 테이퍼링도 있고 사람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매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다 그러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09년부터 네. 2020년까지 S&P는 400% 올라갔어요. 11년 동안 400%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많이 올라간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증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품목을 갖고 1년 동안 수익률이 20% 넘게 올라간다 그러면 가지고 가겠어요? 팔겠어요? 가지고 가야죠. 가져가야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77%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차트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분석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677%를 나눈다 그러면 연 20% 이상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클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20년, 21년 팬데믹까지. 그럼 팬데믹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팬데믹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스톱이죠. 스톱을 했는데 그렇다고 나스닥이 이제 상승률을 주는 거면 그 지금까지 왔던 사이클이 바뀌겠냐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상승 여력이 너무 크다, 가파르다. 네. 가파르기 때문에 더 그럼 빨리 올라가지 걱정이 않을까라는 거예요.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을 네.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 우리가 품목이 나스닥 200이잖아요. 나스닥 중에서도 상위 200개를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좋은 유동성 장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13%, 1사분기 13% 이상의 실적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현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만다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고 현재 FOMC에서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테이퍼링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파월온 같은 분들은 말 한마디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할 겁니다. 말이 참 어렵죠. 정말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해석해서 보통 FOMC에서 회의를 끝나고 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일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 몇 마디에 올라가고 상승 이 좋은 장세를 우리는 나스닥을 모아놓고 있는 품목이지만 하나의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이 좋은 실적과 이 좋은 유동성에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일 겁내고는 게 아니 하락 장세로 엮이지 않을까, 하락 장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갈까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년까지요? 내년 3월까지는 상승장이 유지될 것인데 분명히 조정을 오겠죠. 네. 그 조정이 단기 조정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상승장은 유지될 것이다. 왜?
현재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관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단기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딱 말 바꾼 게 파월이 조금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달에 봤던 지표 발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5%였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가 나왔는데 네. 뭐 기타를 제외한 자동차, 항공 몇 가지를 빼고 나면 3.75%란 말이에요. 3.75%를 곱하기 12개월 하면 네. 그래도 한 4% 나와요. 물가 목표는 2%였거든요. 물가 목표는 2%였는데 그래도 많은 상회를 하기 때문에 요 2%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왜? 중고차, 자동차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이 많이 걸려 있고요. 그것도 한 석 달에서 6개월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좀 고성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더 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정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야죠. 연준을 믿어야죠. 누굴 믿겠습니까? 그죠? 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똑똑하잖아. 나보다는 항상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어라. 믿고 가져가시되 방향성을 우리는 뭘로 잡겠느냐? 그래도 상승으로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남았다. 단 고점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다들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만 어제만 봐도 그래요. 어제만 봐도 다들 실업률이 발표가 나왔을 때 하락이라고 얘기한 사람한테는 저는 상승을 봤거든요. 14,100원 오늘 무조건 일단 가야 될 것 같고 14,1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신고가를 오늘 넘기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실전 매매에서는 조금 엇박자가 날 수는 있어요. 저도 솔직히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어저께 살짝 네. 엇박자가 났는데 그러나 신고가는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면 오늘도 신고를 살짝 넘기고 빠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장초가네요. 고점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가지지 말되 조정을 줄 것이다. 조정을 주는데 단기 조정이 말고 큰 방향성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져가도 매수로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작년 오늘도 신고점이었어요. 재작년 오늘도 신고점이고 계속적인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스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꺾이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20%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를 그래서 제가 매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포 가지지 마세요. 막말로 미국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빈곤할 것이다. 나스닥이 있고 S&P에 이런 큰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5%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5% 넘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 20% 이상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부자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내년 3월까지 나스닥은 당분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매수를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자리값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살펴볼 수 현재 있을까요? 네. 자리값이 참 좋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추세선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는 방법을 제가 매일 교육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가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은 14,070포인트 방정이었다고 저는 봐져요. 보통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14,120포인트 상회했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120포인트. 네, 14,120포인트 110 이상 상회했을 때 그 자리가 14,120이 110이 지지를 받아줬을 때 그 말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 14,120 안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네. 14,120을 기점으로 14,110 결정을 해야겠네요. 위에서 네. 상해에서 논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그래요. 만일 나스닥을 매매를 하는데 손절을 30포인트, 50포인트 참았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을 보통 여러분들은 어디서 수익을 상산하시냐면 5포인트, 10포인트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상산을 해요. 그죠? 그럼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 손절 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 기준은 뭐다?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이 자리는 하락으로 다시 잡히는 구간이다. 하락으로 잡힌다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상승을 준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값을 가져갈 수 있다. 그죠? 그 구간을 저는 13,110에서 120 구간에 폭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과 거꾸로 해야죠. 손절은 짧고 5에서 10포인트. 그리고 익절은 30에서 50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야죠. 그런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14,110 이상 상했을 때 14,110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4,110포인트 상회하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저희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6주 연속으로 줄고 있었다가 다시 40만 명대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수록 증시에는 호재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이 안 좋다는 것은 노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유동성으로 사람들이 돈으로 더 부양책을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으로 인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다들 빠질 거라고 봤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신고점을 쳤단 말이죠. 신고점을 쳤다. 그러면서 어저께 움직였던 거는 나스닥은 올라가고 반대로 원자재가 쏟아지기를.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무조건 유동성 장세보다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실적 장세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장세로 여러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성 장세보다는 유동성 장세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다들 좋다라는 거죠. 다들 너무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사분기 나스닥 200에 있는 나스닥 품목과 S&P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13% 이상 나왔어요. 4분의 1분기에 1사분기에 그것도 1사분기, 2사분기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13포인트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고 유동성 장세가 따라주는데 네. 굳이 쏟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업률만 가지고 차트를 본다?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표가 이제 큰 중요성을 띠지는 않게 됐네요. 아니 그래도 실업률이라는 게 네. 그렇게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네. 사람이 너무 이게 외골지면 안 돼요. 외골지면 안 되고 네. 좀 이렇게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두 개잖아요. 얘 말도 듣고 얘 말도 듣고 생각은 내가 하되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장세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할 줄 알라 그러면 이 사람 말도 좀 듣고 이 사람 말도 듣고 누가 맞는 말인지 내가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좋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올라가야지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 올라가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차트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나눠요. 네. 해외 선물은 보통 주식을 하시는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시향적인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시향적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비중을 좀 많이 둡니다. 많이 그 둬요. 이유가 뭐죠, 마스터님? 일단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요건도 갖추고 있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잖아요. 제가 금방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4,112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매수를 잡아라. 그죠? 그런데 네. 14,112, 113에서 맞고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못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14,112가 못 넘어가면 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단기 맞고 빠져야 되는 저항대라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차트가 지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저 자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저 자리 못 갈 수도 있는데 저 반경 제가 저항대를 잡아놓은 구간에서 못 넘기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그러면 매수를 본다 그러면 저는 항상 방향 비율을 말씀드릴 때 매수 비율을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위에서
그 자리가 힘들게 넘어갔던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좀 더 안전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 주니까 네. 단기 트레이드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시는 그게 아니죠. 오늘 사가지고 한 달 기다릴까, 2달 기다릴까, 나 2년 들고 있는데, 1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취향이 중시랑 다르네요. 많이 틀리죠. 아,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외 선물에서는 네.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는 해외 선물에 덤빌면 안 된다. 아, 일단 기술적 분석을 알고 난 후에 그렇죠. 시장 이야기도 이제 집어 넣어야 되고. 기술적 분석을 알고 차트의 취향을 입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 거죠. 취향을 입히다라고. 그렇죠. 재료를 표현하는 넣을 거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왜 올라갈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차트는 올라갈 것 같아. 왜 올라갈 것 같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음식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그 그릇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하나씩 넣어야 담아야 한다. 근데 그 돼. 그릇이 차트라는 말씀이시죠? 어째 표현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들한테 매일 교육을 해요. 매일 강의를 하고 매일 조금 1시간이라도 항상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만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는 척할 수는 없고 네. 금방 들키더라고.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에 대한 기준값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다고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해 주기 때문에 여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이제 방송을 본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기술적 분석은 또 다른 분야다. 그렇잖아요. 네.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해외 선물에서 살아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드리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 받아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또 차트와 시황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하냐고 궁금해하셨네요. 그 한 번씩 차트는 올라갈 것 같은데 시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악재가 터졌어요. 그잖아요. 차트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나와요. 현재 만일에 유가를 따진다 그러면 유가를 예를 들었을 때 유가가 갑자기 막 내려가요. 차트도 내려갈 것 같고. 근데 유조선이 불이 났대요. 급등하잖아요. 네. 기름 배에 불 났대. 근데 이미 반영은 되어 있죠. 우리보다 소식이 빠르니까. 그럴 때는 한 번씩 사람들이 왜 이게 갑자기 올라갔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다 좀 재료와 차트가 조금 맞아지더라. 네,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겠죠. 네. 내가 해석을 왼쪽으로 했느냐 오른쪽으로 했냐는 거죠. 이 시황 재료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 실업률 청구 수당에서 빨간불 들어왔어. 좀 더 실업자 청구 선수가 높게 나왔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고 봤다 그러면 네. 시황을 거꾸로 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차트는 올라갈 것 같은데 재료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나는 내려갈 거로 봤는데 급등을 쳤잖아요. 신고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괴리감을 준다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 그래 왔었는데 오늘 그럴까? 오늘 그럴 수도 있죠. 그잖아요. 뭔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차트가 먼저 선행은 우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차트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차트를 차트를 먼저 알고 시황을 요게 묻어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 분석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논문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파월 여장에서 논문을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점에서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누군가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거를 연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머릿속에 정리는 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차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차트가 움직이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기본으로 시작을 하되 시장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해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더 자세한 차트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골드도치 백틱의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골드 시세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드는 현재 0.07% 하락한 1,7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어떤 뷰 갖고 계실지 저희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또 매수로 이어가 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선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데일리 트레이딩을 한다면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현재 조건이 따르겠죠. 어느 구간을 넘어갔을 때라는 조건은 따르겠죠. 네, 그럼 그렇죠. 오늘 매수 자리 값은 어떻게? 매수 자리 값은 현재 1776포인트를 상회했을 때 네. 1776포인트가 넘어가고 눌렀을 때 매수를 한번 짧은 손절 구간을 가지고 잡아보시되 딱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차트가 캔들이 돌파를 하고 정고점을 상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상회를 한다 그러면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현재 구간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거십시오. 그리고 현재 요 구간, 돌파했던 요 구간 정도 되겠죠. 61선을 200틱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200틱인데 1775포인트 반경에서 15틱 정도, 짧게는 많게는 20틱 정도의 여유만 가지고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익절 구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익절 구간은 최소 그렇다면 1780 구간 이상은 상회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번 매매해 보시고 그 큰 방향성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5월달 한 달 신나게 끌어올린 거를 이틀 사이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네. 뭐 열심히 을싸세가 네. 등산 올라갔더니 등산의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야호가 못 나오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 정상 네. 앞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으로 잡혀 있고 모든 원자재가 좀 다 떨어졌는데 골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골드는 두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고 원자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골드는 원자재로서의 가치와 통화로서의 가치가 같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은 아직까지는 매수로는 보지 마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로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776포인트로 매수 자리값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또 질문을 드리자면 달러가 강세일 때 원자재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달러가 강세인데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건가요? 달러가 강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역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네. 원자재를 얘기한다 그러면 네. 달러가 수출과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면 수출하는 기업 쪽에서는 좋죠. 내 가격이 더 싸게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면 난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관점을 봐야 되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자재가 비싸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달러가 예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원자재가 1,000원이었는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1,200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얘기가 와전된다 그러면 모든 법도 상식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상식이잖아요. 달러 올라가면 자재값이 비싸지겠다. 수출하려면 싸지겠다.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쉽게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경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나 뭐 통화적으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쉽게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모든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많은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컨센서스 자체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그러면 네. 집단의 생각이잖아요. 원자재를 보고 있고 원자재 관련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원자재가 좀 너무 버블이다. 너무 많은 그 가격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달러가 오르면서 한 방 제대로 맞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단 그러나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철강성 부분이나 말 그대로 쇠로 된 건 다 떨어졌어요. 쇠로 된 건 근데 유가는 네. 조금 방어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유가도 얘기하겠지만 유가는 좀 방어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철로 된 건 다 떨어졌다. 자재, 원자재 모든 게 하다못해 식품에 있는 뭐 돼지고기 값도 떨어졌다더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돼지고기 값도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만 올라감으로 해서 그게 떨어졌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국에서 철광석을 보통 철광석 생산을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소비와 가격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도 뭐 우리 자재 남은 거 다 팔 거야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좀 떨어진 경향도 있고 재료를 찾자 그러면 그런 여건도 있고 달러도 올라감으로 해서 원자재와 달러 상승에 대한 압박과 중국에서 대한 압박이 합쳐져서 이번에 원자재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골드도 좀 빠졌다. 굳이 이렇게 되면 좀 빠졌습니다. 방금 네. 말씀해주신 이 중국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네. 지금 정부 비축금속을 시장에 풀겠다고 한 정책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을 한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중국에서 자재를 갖고 있는 걸 다 내다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가 나오고 지금 그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재료가 좀 더 입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뭐 보따리 장사는 아니잖아요. 나 이거 요만큼 갖다가 파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정도 기간은 있겠죠. 어느 정도 기간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원자재는 왜 어떻게 되겠느냐. 원자재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72, 3불 정도에서는 한번 너무 가매수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이 나거든요. 네. 72, 3불 정도는 가매수 구간이고 물론 80불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72불, 73불, 70불 내외로 상승한다 그러면 한 번은 조정을 두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어저께 맞물려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을 해요. 현재 철강석 부분도 만일에 이제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안정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원자재는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캐파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캐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푼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좀 더 하락을 줄 것이다라고는 저는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조금의 하락폭은 있겠지만 그게 뭐 장기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해 주시죠. 크게 장기로는 아직까지 내다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조금 어지럽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맞아요. 좀 어지럽습니다. 뭐 네. 통화 어쨌다가 원자재 어쨌다가 뭐 증시가 어쩌니 어지러운데 너무 길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자재는 한동안 좀 빠질 수 있다라면 생각을 하고 그거 중국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중국을 좀 지켜보고 중국에서 어떻게 철강석이나 비철금속 등 네. 원자재를 생산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좀 더 빠지지 않겠느냐. 좀 더 안정이 네. 빠진다는 것은 안정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버블이 꼈기 때문에 너무 가매수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거지 지금 안정되어 간다는 거지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네. 거기다가 중국이 4차 산업에 대해서 IT 쪽으로 더 한다고 나서다가 철강석도 우리가 원자재도 생산하겠다 그러면 좀 더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원자재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안 구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구리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자재 굳이 얘기하자면 네. 골드도
곁들여서 골드도 아직 반등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또 구리를 언급해 주셔서요. 네. 구리랑 골드가 그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인가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재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제 현 시대에서 네. 그 전기차 나오고 모든 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너무 거시적으로 크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좀 쉽게 풀다 그러면 앞으로 뭐 자동차나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 그잖아요. 네. 모든 산업 전반이 구리와 골드와 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구리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골드는 원자재에서는 크게 구리에 비하면 네. 그냥 이게 그죠? 그 부분에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구리의 상승을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달러 강세가 일시적일 거라는 전망도 현재로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가 곧 약세로 언제쯤 돌아설 것이라고 저 생각하시나요? 달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어디까지? 9,300 이상은 상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95포인트 이상은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는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95포인트라는 거 사실은 너무 많이 가느냐는 솔직히 또 아니에요. 네. 보통 전망하기를 90포인트를 이상을 달러가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끼쳤잖아요. 원자재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좀 이어지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여러분 달러가 반등을 치고 있고 상승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캔들 하나 양봉 떴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기류가 더 연속된다면 아마 조금 원자재 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저께 원자재가 좀 많이 빠졌어요. 채권금리도 출렁 한번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현재 달러는 제가 보고 있을 때는 92.5포인트, 93포인트 내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일봉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일봉이거든요. 전 고점이 93.4500 반경이에요. 93.500 반경까지는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의 상승은 이제 95포인트 이상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골드가 현재 일정 구간 빠지고는 있지만 이미 많이 상승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골드도치 백티게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오일 시세도 함께 살펴보고 올게요. 오일은 현재 1.12% 상승한 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일에 대한 뷰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매도를 이제 들어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셨는데 네. 왜 매도로? 현재 매도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 일봉상 양봉을 치고 있거든요. 제가 오일상 그렇죠. 양봉을 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데일리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매도로 여러분들 뷰를 조금 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현재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보시되 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 구간에서 차트가 현재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도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네, 자리값 72.12포인트를 상회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72.12포인트. 네, 71.12포인트와 72.2025까지 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72.12포인트 부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오일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가다가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꺾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가가 달러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종목이었던 건가요?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하고 유가는 네. 상반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라는 걸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통화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6개 통화에 안정돼 있는 정말 안정된 나라의 통화의 기준을 지표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달러가 상방을 찼다 그러면 유로 같은 경우는 지표 6개국의 비중을 뭐 얼마를 갖고 있냐면 57.6%를 갖고 있어요. 비중이 57.6%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갔다면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하락을 주고 있겠죠. 그러면서 달러가 올라가는데 유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얘네들이 선방했다. 많이 안 빠졌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매도를 잠깐을 보되 매수세는 아직까지 유지를 되고 있다. 그래서 아니 원자재 가격 많이 빠졌는데 어저께 그렇게 많은 원자재가 빠졌는데 유가는 왜 원자재로서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네. 현재 유가와 철강석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계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오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요가 더 남았다. 그렇다고 공급이 막 밀어주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재고량도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재고량이 많지도 않고 네. 많이 안 만들잖아요. 오펙 네. 플러스에서 그 합의를 보죠. 가격 올리자 하고 있잖아요. 으쌰으쌰하고 있는 와중에 또 갑자기 빼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어느 정도의 조절은 주되 72불, 73불까지의 고점을 해서 72불, 73불까지의 고점을 한번 형성한 후에 조정 구간은 주되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처럼 계속적인 하락은 보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빠지기는 하겠지만 다른 원자재 종목들처럼 많은 큰 폭으로 빠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70불 아래로 65불까지 또 한번 빠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해요.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무슨 오일이 물값도 아니고 뭔가 들락날락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조정은 주겠죠, 여러분. 조정은 주겠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상향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변곡이 다시 나와주겠느냐인데 눌림은 줄 겁니다. 네. 눌림을 주고 옆으로 살짝 좀 기어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단 조정 구간은 제가 볼 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조정 구간은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라면 밴드라는 거죠. 만일에 1에서 10까지의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줄 것이다 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까지. 네. 일단 눌림이 조금 있겠지만 상승 분위기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달러 외에 유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재료가 있을까요? 달러 외에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유가라는 건 그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그렇죠. 여러분들 해상 운송료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네. 배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수요는 많다는 거죠. 소비에서 수요는 아직까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유가로 올라가는 여건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요 유가에 소비가 되는 품목의 거의 한 40% 이상, 60%까지도 보거든요. 40에서 60%를 보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뭘로 다 채워지고 있느냐? 자동차, 해상, 운송이에요. 네. 거기서 소비가 다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기차가 나왔다 보급이 된다고 해서 이 유가를 한 번에 상쇄시킬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동안은 계속적인 유가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유가가 이미 크게 이제 오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반증해 주는 게 미국 증시에 보면 미국 증시 유가에 관련된 증시 뭐 회사들 있잖아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투자를 안 해요. 긴 관점에서. 왜 안 해요라고 물어보면 저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버핏 옹께서도 네. 투자를 했다가 단기로 뺐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단기 투자를 했다가 유가 부분에서 벌써 이미 다 뺐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계속 오르겠지만 100불을 얘기합니다. 100불을 얘기하는데 저는 100불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불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00불까지는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고 제가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80불대가 최고 맥심이지 않을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현재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 많이 좋아지고 소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폭은 계속 오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80불도 간대, 100불도 간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선물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으나 목표치를 정하되 차트에서 목표치를 한 번 더 잡아보시고 80불 이상의 목표치는 아직까지는 잡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00불을 넘긴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80불 이상 그 근처로 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제 전략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석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란 핵합의 협상이 이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가 상승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대선을 내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 네. 네, 아마 뉴스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저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란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나라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 나라 정세를 잘 모르겠으나 뭐 대통령이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아 해서 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거죠. 산유국이라는 거죠. 산유국. 오펙에서 지금 현재 쉽게 여러분들의 말을 풀어드린다 그러면 야 많이 뽑아내지 마. 많이 뽑아내지 마. 가격을 올려. 계속 가격 올리자. 러시아하고 원래 오펙에서 러시아하고도 친하지 않았는데 러시아도 같이 껴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 상황에서 이란 이라크 핵 협상에 대한 관점은 대통령 선거 정치가 관여돼 있다. 경제와 정치를 같이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란 이라크가 뭐 문제가 있는데 산유국이 현재 유가를 갑자기 올라가던 게 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 혼자 삐껴서 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처럼 현재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정 국면이 잠깐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추세를 유지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72불, 73불에서 70불에서 73불대에서 조정은 조금 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그런 재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움직이는 이후에 이제 시황 재료를 포함해서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값이 차트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쉽게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돼서요. 또 마스터님 할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황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시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얼만큼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차트를 좀 더 잘 볼 수 있고 우리 해설하시는 분들은 차트 기술적 분석이 먼저 선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매일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논의를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과 시향적 분석을 같이 항상 곁들여서 생각하시면 많은 투자를 좋은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네, 골드도치님과 함께하면 이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시황적 분석까지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골드도치, 백티계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